하우연, 황충의 칼 아래 눕다. 조홍은 한중에 이르러 하우연과 장압에게 중요한 길목을 맡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다. 이때 장압은 장비가 지키고 있는 파서로 군사를 내고자 했다. 조홍이 신중을 가하고자 했으나 장압은 군령장을 쓰고 나서 파서로 향했다. 기세 좋게 출발한 장압이었으나 장비를 맞아 연거푸 대패하여 3만이었던 군사 중 10명만 데리고 남정으로 돌아왔다. 조홍은 장압의 목을 베고자 했으나 주변 장수들의 만류로 목숨은 살려주었다. 다시 장압에게 군사 5천을 주어 가맹관을 빼앗아 오도록 하여 하우상과 한호로 하여금 돕도록 했다. 하지만 장압은 황충의 계략에 빠져 군량과 마필만 빼앗겼을 뿐 또다시 패하여 하우덕이 있는 천탕산으로 갔다. 천탕산을 지키고 있던 하우덕은 황충을 노장이라 가벼이 보고 섣불리 공격하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에 천탕산을 빼앗은 황충은 군사를 수습한 뒤 사람을 보내 성도의 유비에게 이 일을 알렸다. 유비는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내기 위해 영을 내렸다. 익덕과 조자룡을 선봉으로 삼아 제갈량 군사와 함께 10만 대군이 한중으로 진병하리라. 때는 건한 23년 7월이었다. 유비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가맹관으로 나가 황충과 엄한을 불러들인 뒤 후한 상을 내리며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장군을 늙었다고 걱정하였으나 오직 군사만이 장군의 능력을 알고 적과 싸우게 했소. 과연 장군이 뛰어난 공을 세워 기쁘기 한량없소. 그런데 한중의 정군사는 남정의 요긴한 길목이며 또한 군량과 마초를 쌓아둔 곳이요. 만약 정군산만 빼앗는다면 양평 일대는 우리 손안에 든 거나 다름없소. 황 장군이 가서 정군산도 취할 수 있겠소. 마다할 황충이 아니었다. 곧 군사를 거느려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황충은 공명의 말을 받들어 법정과 함께 군마를 이끌고 떠나갔다. 한편 장압과 하우상이 천탕산을 빼앗기고 얼마 되지 않는 패잔병을 이끌고 하우연에게로 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말했다. 하우연도 그 말을 듣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사람을 뽑아 이 소식을 조홍에게 알렸다. 놀라기는 조홍도 마찬가지였다. 천탕산을 적에다 빼앗긴 데다 유비가 몸소 군사를 내었다는 말에 자신이 친히 밤을 도와 허창으로 말을 달렸다. 조홍은 조조 앞에 나아가 하우연이 전해온 소식을 알렸다. 조조도 조홍의 말을 듣자 크게 놀랐다. 조조는 급히 영을 내려 40만 대군을 일으키게 하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기로 했다. 조조는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나아가기로 하고 전부 선봉은 하우돈에게, 조휴에게는 후군을 맡게 하고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기로 했다. 대군 40만이 꼬리를 물고 나아가니 그 꼬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조조가 남정에 이르자 조홍은 조조를 맞아들이고 그동안 장압이 싸울 때마다 졌던 사실을 낱낱이 알렸다. 그건 장압의 죄가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 매양 있는 일이니라. 조홍은 유비군과 하우연의 형세를 조조에게 알렸다. 지금 유현덕은 황충을 보내 정군산을 치고 있는데 하우연은 대왕께서 군사를 이끄신 것을 알고 나가 싸우지를 않습니다. 조조는 곧 사람을 보내 하우연에게 나가 싸우라는 영을 전했다. 하우연은 사자를 돌려보낸 다음 장압을 불러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했다. 지금 위왕께서는 대군을 이끌고
남정에 머무르고 계시오. 그런 터에 이곳을 지키기만 하면 언제 공을 세우겠소. 그러니 내일 나가 싸워 황충을 사로잡도록 하겠소. 그러나 장압은 하우연이 나가는 것을 말리기만 했다. 황충은 꾀와 용맹을 함께 갖춘 장수인데다 지금은 법정이 곁에서 돕고 있으니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돼요. 다행히도 이곳은 산길이 험하니 나가 싸운다 해도 굳게 지키는 것만 못할까 합니다. 그러나 조조의 글을 받아본 뒤 하우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금이 좋은 기회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공을 세우기라도 한다면 나와 장군은 무슨 낯으로 위 왕을 뵙겠소. 장군은 산을 지키시오. 나는 나가 싸우겠소. 하우연은 하우상에게 계책을 일러준 후 군사 3천을 주어 선봉으로 내보냈다. 황충이 몸소 나아가 그들을 맞설 채비를 서두르는데 부장 진식이 말렸다. 노 장군께서 몸소 앞장서 적을 맞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게 1천여 기를 주십시오. 제가 나서 그들을 치겠습니다. 진식이 서슴없이 나서자 황충은 그 의기를 기뻐하며 그에게 군사 1천을 주어 나가 싸우게 했다. 하우상의 군사가 밀려오자 진식이 곧장 말을 달려나가 덤벼들었다. 진식은 하우상이 도망가자 더욱 기세가 올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급히 뒤를 쫓았다. 진식이 앞만 보고 한동안 비쫓고 있는데 호련 양쪽 산 위에서 통나무와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진식이 그제야 적의 계책임을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진식이 사로잡히자 그를 따르던 군사들도 태반이 항복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졸개 몇몇이 황충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다. 황충은 크게 놀라며 법정에게 이 일을 의논했다. 법정이 생각에 잠기다 입을 열었다. 하우연은 원래 성품이 가볍고 조급한 데다 자신의 용맹만을 지나치게 믿고 꾀를 쓸 줄 모릅니다. 우리 편 군사들의 의기를 돋워 천천히 진을 쌓으면서 산 위로 밀고 올라가면 하우연은 반드시 산을 내려와 싸우려 들 것입니다. 황충은 사기가 오른 군사들을 이끌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또 조금씩 나아가 진을 치기를 되풀이했다. 이 사실은 곧 하우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황충이 조금씩 자기의 영체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우연이 군사를 이끌어 나가려는데 장압이 또 말렸다. 그러나 하우연은 끝까지 지키기만 하자는 장압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조카인 하우상에게 말했다. 너는 군사를 이끌고 가 황충을 잡도록 하라. 하우상은 영을 받들어 곧 군사를 거느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 황충의 영체 앞에 이르렀다. 황충이 늙었다고는 하나 아직 하우상이 그에게 적수가 될 수는 없었다. 몇 번 부딪지 않아 하우상은 황충의 소나기에 덜미를 잡혀 사로잡히고 말았다. 하우연은 국리 끝에 진식과 하우상을 서로 맞바꾸기로 하고 곧 사람을 뽑아 황충에게 보냈다. 하우연 장군께서 촉군의 진식이 사로잡혀 있으니 하우상과 맞바꾸자고 하십니다. 그러자 황충도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응낙했다. 다음 날 양쪽 군사는 산 골짜기의 넓은 곳에 이르러 진세를 벌였다. 이미 두 장수를 바꾸기로 했으므로 양쪽 진에서 크게 북소리가 울리자 진식과 하우상은 각기 자기 진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하우상이 자기의 진문 앞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황충이 호련 화살 한 대를 뽑아 활 시위에 매겨 하우상을 향해 쏘니 화살은 날아 하우상의 등에 꽂혔다.
등에 화살을 맞은 채 달려온 하우상을 보자 하우연이 불같이 노했다. 하우연은 욕설을 퍼부으며 말을 박차 황충을 향해 내달았다. 황충도 백발을 흩날리며 하우연을 향해 달려갔다. 서로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불꽃을 튀기며 20여 합을 싸우는데 호련 징소리가 들렸다. 조조군이 군사를 거두어 들이는 징소리였다. 하우연이 진으로 돌아와 대뜸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 때문에 징을 쳐 군사를 물리게 했는가? 진을 지키던 장수가 그 물음에 답했다. 산 골짜기 움푹 패인 곳에 촉군의 깃발이 여럿 보이는데 복병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시 장군께 화가 닥칠까 염려되어 급히 징소리를 올렸습니다. 하우연이 산 골짜기를 바라보니 과연 촉군의 기치가 무수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하우연은 이후부터 굳게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황충은 법정과 앞니를 의논했다. 하우연이 끝내 나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겠소. 그러자 법정은 손으로 정군산 옆에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군산 서쪽에 우뚝 치솟은 산이 있는데 만약 저 산을 빼앗는다면 정군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 그 배치와 진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황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산을 빼앗도록 해보겠소. 황충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이경 무렵이 되자 군마를 이끌어 북과 징을 울려 기세를 올리며 곧장 산 꼭대기로 향해 밀고 올라갔다. 이 산에는 하우연의 부장인 두습이 수백 명만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었다. 황충이 많은 군사를 거느린 채 산 위로 밀고 오자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그만 싸워보지도 않고 산을 버리고 달아났다. 황충이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산을 빼앗아 멀리 바라보니 과연 정군산이 눈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한편 두습은 군사를 거느리고 달아나서 하우연에게 보고했다. 하우연은 분함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늙은 도적이 맞은편 산을 차지하고 있다니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모두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라. 장압이 다시 극구 말렸으나 하우연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대로 군사를 이끌어 산을 에워싸게 한 다음 가진 욕을 다 퍼부으면서 싸움을 도두었다. 산 위에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법정은 흰 기를 들어 황충에게 일체 군사를 움직이지 않도록 신호를 보냈다. 황충이 미동도 않은 채 어느덧 오시가 되자 하우연의 군사들은 욕설을 퍼붓다 제풀에 지쳐 대오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쉬기까지 하였다. 법정이 보니 처음에 정연했던 대오와 엄한 기세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이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라 법정은 즉시 흰 기를 내리고 붉은 기를 들어 휘둘렀다. 그러자 벼란간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요란히 일어 그 함성이 땅과 하늘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황충이 먼저 말을 달려 산 아래로 달려가고 그 뒤로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다. 산 꼭대기에 있던 적군만을 염두에 두고 있던 하우연은 불쑥 산 중턱에서 쏟아져 내리는 군사들을 보았으나 미처 싸울 태세를 갖출 겨를이 없었다. 놀란 눈으로 보고 있다가 황망히 군사들을 수습하려는데 어느새 하늘에서라도 떨어진 듯 황충이 바로 눈앞에 달려오고 있었다. 이놈 하우연, 내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내 칼을 받아라. 벼락치는 듯한 외침과 함께 황충의 칼이 번쩍 치켜 들리는가 싶었다. 하우연은 급히 그를 맞을 태세를 갖추었으나 그가 미처 칼을 뽑기도 전에 이미 황충의 칼이
머리와 어깨를 찍으니 하우연은 두 토막이 나 버렸다. 일찍이 조조가 의군을 일으켰을 때부터 조조와 함께 싸움터를 누비던 맹장 하우연의 최후였다. 조조로서는 30여 년을 자기의 손발같이 부리며 믿고 있던 장수 한 사람을 잃게 된 셈이었다. 황충은 그 기세를 타고 정군산으로 지쳐들었다. 장압이 군사를 이끌어와 황충을 맞았으나 황충은 진식과 군사를 나누어 양쪽에서 들이쳤다. 장압 역시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이미 승패가 갈린 싸움이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장압은 두습과 함께 한수로가 영체를 세운 다음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다. 정군사는 이미 촉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하우연 장군이 황충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압 장군은 한수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조조는 하우연이 죽었다는 말에 목을 놓아 울었다. 조조는 하우연을 죽인 황충에게 이를 갈며 몸소 대군을 일으키기로 하고 벌떡 일어섰다. 내가 몸소 가서 하우연의 원수를 갚으리라. 조조는 서황을 선봉으로 삼고 군사를 거느려 나아가 한숫가에 이르렀다. 정군산에서 쫓겨와 그곳에 진을 치고 있던 장합 두습이 나와 조조를 맞아들이며 말했다. 정군산을 잃었으니 미창산의 군량과 마초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북산의 영체로 옮겨놓고 군사를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조조가 장합 두습을 못마땅히 여겼으나 그 말만은 옳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조조는 두 사람의 말대로 군량과 마초를 북산 영체에 옮기도록 영을 내렸다. 제갈공명은 지혜로 한중을 취하고 한편 하우연을 목벤 황충이 그 머리를 가지고 가면관으로 돌아오자 유비의 기쁨은 매우 컸다. 유비는 그 자리에서 황충을 정서 대장군으로 높이고 크게 잔치를 열어 그 공을 치하했다. 그때 아장 장저가 와서 급한 소식을 알렸다. 조조가 하우연의 원수를 갚겠다며 몸소 20만 대군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오는 도중 한수에 이르러 장압으로 하여금 미창산의 양식과 마초를 북산 영체에 옮기고 있다 합니다. 공명이 그 말을 듣더니 유비에게 대책을 말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왔으나 군량과 마초를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 그것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을 생각입니다. 이는 그의 약점이 군량과 마초임을 스스로 가르쳐 주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 쪽에서 그들의 양식과 마초를 불태우고 치중을 빼앗는다면 조조의 날카로운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황충이 벌떡 일어나며 청했다. 이 늙은 몸이 다시 한번 그 일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공명이 말했다. 좋소이다. 대신 조자룡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오. 누가 공을 세우나 보겠소. 군사를 이끌고 가던 도중 조운이 황충에게 물었다. 장군께서는 주공 앞에서 조조의 군량과 마초를 불태우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만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무슨 계책이라도 있으십니까? 황충이 퉁명스런 목소리로 조운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장군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오. 조운이 잠시 생각하다 의견을 내었다. 저와 장군은 모두 주공을 위해 충의를 다하려는 몸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선봉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비를 뽑아 가리니 선봉은 황충이었다. 이에 황충이 군사를 이끌어 나가려는데 조운이 말했다. 장군께서 먼저 가시게 되었으니 저도 힘을 다해 뒤에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므로 장군께서 돌아올 시각을 정해 두어야겠습니다. 장군께서 그 시각에 돌아오면 저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있겠습니다. 만약 그 시각이 지나도 아니 오시면 저는 즉시 군사를 움직여 장군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황충도 조운의 말을 옳게 여겼다. 공의 말씀이 옳소. 만약 내가 오시까지 이르지 않거든 그때는 공이 나를 도와주시오. 황충과 시각을 정한 후 조운은 본진으로 돌아와 부장인 장익에게 말했다. 황한승이 내일 오시까지 적의 양곡과 마초를 불태우기로 하고 떠났다. 만약 그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우러 갈 것이다. 우리 진은 한수를 앞에 두고 있어 지세가 매우 위험하니 내가 떠난 이후 그대는 진을 지키되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그때 황충도 자기 진으로 돌아가 부장 장저에게 일렀다. 나는 내일 새벽 적의 양초를 빼앗으러 갈 것인즉 군사 500을 남겨 진을 지키게 하고 그대는 나를 돕도록 하라. 삼경에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후 사경에 진을 나서도록 하되 바로 북산 밑으로 밀고 올라가 장앞부터 사로잡고 양초를 취할 것이니라. 이윽고 다음날 사경 무렵이 되자 황충은 군사를 이끌고 북산으로 향했다. 황충이 북산 위를 살피니 군량과 마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진은 튼튼하지만 지키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모두 말에서 내려 뛰어 올라가 군량과 마초에 불을 질러라. 황충이 우렁찬 목소리로 영을 내리자 책을 지키던 얼마 되지 않는 조조의 군사들이 촉군을 보고는 기겁을 하여 달아났다. 황충의 기병들이 말에서 내려 급히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양곡 위에 놓고 불을 지르려고 할 때였다. 장압이 황충의 군사가 기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함성을 지르며 내달려왔다. 황충과 장압의 군사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다. 양군이 벌이는 백병전은 피로 물들었고 이 소식은 얼마 되지 않아 조조에게도 전해졌다. 서왕은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장압을 도우라. 서왕이 장압과 함께 가세하자 황충도 쉽게 그들을 뚫지는 못했다. 이때 이미 5시가 지나고 있었다. 황충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조우는 끝내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갑옷과 투구를 쓰고 말 위에 올랐다. 군사를 거느려 떠나기 전에 부장 장익에게 다시 한번 일렀다. 그대는 진을 단단히 지키고 영체의 벽 뒤에 활과 세뇌를 지닌 도부수들을 배치해 적의 기습에 대비하도록 하라. 조우는 그 말과 함께 창을 비껴들고 바람같이 말을 몰았다. 조운이 말을 달린 지 오래지 않아 앞쪽에 티끌이 자욱이 일며 한때의 조주군사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앞선 장수는 오용렬이었다. 조운의 창끝이 하늘로 치켜 들리는가 하더니 어느새 오용렬의 목은 말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조운이 북산 아래쪽에 이르러 보니 장압과 서왕이 황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조운이 그 모양을 보자 외마디 고함 소리와 함께 말을 몰아 에워싸고 있는 적을 좌우로 휩쓸며 뛰어들었다. 조운이 달려가는 좌우에는 적군들의 목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어졌고 조운은 10만 대군이 둘러싼 조조의 진중을 무인지경 달리듯 했다. 창을 좌우로 춤추듯 휘두르니 창 끝은 마치 배꽃이 춤을 추며 떨어지는 것 같았고 햇볕 아래 번쩍이는 창날은 한겨울 흰 눈이 흩날리는 듯했다. 장압과 서왕이 후진이 크게 어지러워지는 듯하여 고개를 돌려보니 조운의 창법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처럼 창으로 춤을 추는 듯했다. 조운의 몸은 보이지 않았는데 은빛 찬란한 창날만 햇빛에 번쩍였고 조운의 창에서 빛이 번쩍일 적마다 군사들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장압과 서왕은 간담이 서늘해 감히 맞서지 못하고 있는데 조우는 그 틈에 황충을 구해냈다. 이때 조조는 높은 곳에서 싸움을 살펴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며 좌우에게 물었다. 저 장수는 누구인가? 바로 상산의 조자룡입니다. 지난날 당양 장판의 영웅이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구나. 조조는 그렇게 감탄하며 급히 영을 내려 전하게 했다. 그가 닿는 곳에서는 섣불리 대적하지 않도록 일러라. 조조는 조운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군사만 꺾일까 두려워 그렇게 영을 내렸다. 조조는 조운이 동서쪽을 가르며 가는 곳마다 자기 군사를 쳐 황충을 구하고 장저마저 구출해 가는데도 누구 하나 가로막는 장수가 없자 문득 자기 편 장수들의 무력함에 화가 치솟았다. 조조가 몸소 군사를 이끌고 조운을 뒤쫓아가자 장수들도 조조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때 조운은 황충과 장저를 구해 이미 본진 가까이에 이르고 있었다. 조조 군사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장익이 조운에게 말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군사를 성 안으로 들인 뒤 문을 닫게 하고 정루에 올라 적을 막게 하십시오. 그러자 조운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채문을 닫지 말라. 지난날 내가 당양장판에서 말 한 필, 창 한 자루로 조조의 83만 대병을 건불보듯 했던 일을 모르느냐. 게다가 지금은 군사도 있고 장수도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문을 걸어 닫는다는 말이냐. 모든 국노수들을 영체 앞에 파놓은 해자 속에 매복토록 하라. 그리고 깃발과 창검을 눕혀놓아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북과 징소리도 내지 않도록 하라. 조우는 영을 내린 후 말 위에 오른 채 창 한 자루만을 비껴들고 홀로 영문 밖에 가서 우뚝 섰다. 그때 앞서 달려오던 장압과 서왕이 촉군의 영체 앞에 이르렀다. 해가 이미 기울어 가는데 촉군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고 깃발과 창검도 보이지 않는 데다 북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그런데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는 가운데 조운만이 창을 들고 홀로 영체 앞에 우뚝 서 있지 않은가. 장압과 서왕은 뜻밖의 광경에 감히 앞으로 내딛지 못했다. 그러나 뒤이어 조조가 그곳에 이르자 망설임 없이 장압과 서왕에게 군령을 내렸다. 뭘 망설이느냐. 모든 군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조조가 장압과 서왕을 질타하며 영을 내리자 그제야 장수들도 함성을 지르며 말을 달렸다. 그러나 대군을 거느리고 장수들이 달려오는데도 조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눈을 부릅떠 노려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장수들을 뒤따르던 군사들은 조운의 모습을 보자 두려워하며 나아가기는커녕 발길을 되돌렸다. 그러자 조운이 창을 번쩍 치켜들어 휘둘렀다. 그와 때를 같이 해 영체 밖 구덩이 속에 매복해 있던 국노수들이 불쑥 몸을 일으키며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았다. 조조 군사들은 어둠 속에 날아온 활과 쇠뇌에 맞아 상하는 자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조조는 겁이 나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영체와 구덩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조운의 군사들이 북과 징소리를 울리며 조조군을 뒤쫓기 시작했다. 조조는 군사를 돌볼 사이도 없이 오직 목숨을 구해 달아날 뿐이었다. 조운과 황충 그리고 장전은 조조를 뒤쫓으며 조조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조조가 말 고삐를 단단히 잡고 정신없이 북산 쪽으로 말을 달리는데 호련 미창산 쪽에서 두 갈래의 군마가 쏟아져 내려왔다. 그들은 유봉과 맹다리 거느린 군사들로 미창산의 사이길로 내려오며 조조의 군량과 마초를 전부 불사르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조조는 이미 미창산이 적군의 손에 떨어졌음을 깨닫고 북산도 온전히 지켜낼 것 같지 않아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남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서황과 장압도 자기의 대체에서 버텨낼 수가 없음을 알고 진을 버린 채 달아났다. 그렇게 되니 조우는 조조의 영체를 고스란히 손 안에 넣게 되었다. 황충은 조조가 버리고 간 양곡과 마초는 물론 한숫가에 두고 간 병기와 물자를 모두 거두어 들였다. 조조군을 크게 꺾고 영체를 모조리 빼앗은 조운과 황충은 곧 그 소식을 유비에게 알렸다. 조 장군이 어떻게 싸우던가. 조 장군은 하늘에서 내리신 신장이십니다. 1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창을 휘둘러 적진을 헤쳐나가시는데 마치 배꽃이 펄펄 떨어져 내려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유비는 조운의 큰 공을 치하하며 그를 호위 장군으로 삼고 모든 장졸들에게 상을 내린 다음 크게 잔치를 열어 위로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호련 급보가 전해졌다. 조조가 다시 대군을 야곡의 좁은 길로 보내 한수를 빼앗으려 한다 합니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조조 군사를 맞으러 한수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조조는 서왕을 선봉으로 삼아 기어코 한수를 빼앗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아문 장군으로 있는 왕평이 나서 말했다. 제가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 장군을 도와 축군을 무찌르겠습니다. 조조가 기뻐하며 왕평을 부선봉으로 삼아 서왕과 함께 가게 하고 자신은 정군산 북쪽에 둔병했다. 서왕과 왕평은 한수 강변에 이르자 서왕이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강을 건너 진을 치도록 하라. 왕평이 서왕의 영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강을 건너 진을 쳤다가 급히 물러나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나 서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배다리를 놓고 한수를 건너 영체를 세웠다. 서왕이 강을 건너 영체를 세우는 걸 본 황충과 조운이 유비에게 말했다. 서왕이 강을 건넜으니 저희들이 조조군사를 치겠습니다. 유비가 싸울 것을 허락하자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서왕은 강을 건넌 후에는 반드시 촉군이 북을 울리며 덤비리라고 여겼으나 화살 하나 날아오지 않았다. 서왕은 성미가 급한 장수였다. 촉군이 나오지 않자 고래고래 악을 써가며 싸움을 도두었다. 그렇게 하기를 신시까지 하였으나 촉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 대로 치민 서왕이 국노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활과 쇠뇌를 퍼붓도록 하라. 이때 황충이 조운에게 말했다. 서왕이 활과 쇠뇌를 쏘는 것은 군사를 물릴 생각에서일 것이요. 이때를 틈타 서왕을 칩시다. 공격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던 촉군은 북소리를 크게 울리며 나아가는데 황충이 왼쪽 길로 조운은 오른쪽 길을 택해 달려왔다. 이미 싸우기를 포기하고 물러나는데 갑작스럽게 좌우에서 황충과 조운이 군사를 휘몰아 지쳐드니 서왕의 군사들은 크게 혼란을 일으켰다. 제대로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달아나는데 앞에는 강물이었다. 그러나 뒤에서는 계속 밀고 도망쳐 오니 앞쪽 군사들이 자연 강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서왕이 있는 힘을 다해 길을 열어 가까스로 강 건너 영체로 들어가자 분한 김에 역정을 내며 애꿎은 왕평을 닦아세웠다. 너는 우리 편 군사가 위태로운 걸 보고도 어찌하여 바라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왕평으로서는 어이없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제가 도우러 갔다면 이 영체마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시더니 결국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서왕은 분이 머리까지 차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기는커녕 왕평을 괘씸하게 여기고 죽이려 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강을 건널 때부터
서왕의 어리석음에 실망했던 왕평은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기로 작정했다. 왕평은 한수를 건너 조운의 영체로 달려가 항복하고 말았다. 조운은 왕평을 데리고 가 유비를 뵙게 했다. 유비는 뜻밖의 투항해온 왕평을 맞아 크게 기뻐했다. 왕평은 투항해온 까닭을 밝히며 한수의 지리를 자세히 유비에게 일러주었다. 유비는 곧 왕평을 편장군 겸 길을 안내하는 향도사로 삼았다. 서왕은 왕평이 조운에게 투항하자 자신의 잘못을 그에게 뒤집어 씌울 좋은 기회로 여겨 조조에게 달려가 왕평을 핑계댔다. 조조는 싸움에도 지고 왕평에게도 속은 것으로 알고 크게 노해 몸소 한수를 빼앗으러 대군을 휘몰았다. 이에 조운은 조조의 군사가 대군인지라 한수 서쪽으로 군사를 물려 조조 군사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로 했다. 조운이 한수 서쪽에 진을 세우자 유비는 공명과 함께 한수의 형세를 살피러 왔다. 한수 상류를 살피던 공명의 눈에 문득 강가에 토산 하나가 보였다. 공명이 영체로 돌아와 조운에게 일렀다. 장군은 군사 500을 거느리되 각기 북이나 꽹과리 피리를 지니게 하여 저 토산에 숨어 있게 하라. 그런 후 저녁 무렵이나 밤에 영체 안에서 한방 포 소리가 울리거든 일제히 북과 진과 꽹과리를 울리되 절대로 나가 싸우지는 말라. 조운이 공명의 분부를 받고 군사를 이끌어 물러났다. 다음 날이 되자 조조가 군사를 이끌어와 싸움을 도두었다. 그러나 촉군의 영체에서는 좀처럼 싸우러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공명은 조조의 영체에 화뚝불이 꺼지고 군사들이 잠든 것을 보자 포를 쏘게 했다. 토산에 있던 촉군은 포 소리가 나자 일제히 북을 울리고 징이며 꽹과리를 울렸다. 놀란 것은 조조군이었다. 갑자기 북소리와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대니 낮에는 몸을 웅크리고 있던 촉군이 야습이라도 하러 오는 줄 알았다. 장수들은 황망히 갑옷을 꿰입고 군사들은 병기를 챙겨 싸울 채비를 갖춰 영체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영체 밖에는 적병은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장졸들은 적의 속임수였음을 알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다. 갑옷과 옷을 벗고 누웠을 때였다. 다시 포 소리가 울리고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다시 무장을 갖춰 영체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여전히 촉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밤새 그런 일이 몇 번인가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조조군은 잠 한숨 잘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그날 밤만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흘밤을 불안과 놀라움과 의심으로 잠 한숨 자지 못했던 조조도 두려움이 일어 영체를 뽑아 멀리 30여리나 물러났다. 조조가 물러나자 유비는 강을 건너가 강을 등지고 영체를 세웠다. 공명은 생각해둔 계책을 유비에게 귀옛말로 일러주었다. 한편 조조는 유비가 강을 건너 배수진을 치는 것을 보자 그 결의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다음 날 양군은 중간 지점인 옥외산 앞에 마주보고 진을 벌였다. 서왕은 어디 있는가? 어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라. 이에 유비는 유봉으로 하여금 서왕을 맞게 했다. 그런 후 유비는 서황과 유봉이 맞붙어 싸우는 걸 보지도 않고 말머리를 돌려 영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유봉 또한 서왕과 싸우다 그를 당할 수 없다는 듯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조조가 급히 장졸들을 재촉했다. 유비를 사로잡으라. 그를 사로잡는 자는 서천왕으로 삼을 것이다. 조조의 장수들이 대군을 이끌고 밀려들자 촉군은 둑이 무너지듯 흩어져 영체는 물론 말과 무기도
모두 팽개치고 달아났다. 조조군은 축군을 뒤쫓다 말고 버린 말과 버린 물건들을 거두어 들이기에 바빴다. 조조가 그 모양을 보자 급히 징을 쳐 군사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축군이 달아나는 것을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것으로 본 조조가 신중을 기해 내린 영이었다. 기다린 대로 과연 조조는 군사를 물러나게 하였고 이때를 기다리던 공명은 깃발을 높이 쳐들어 올리게 했다. 그 깃발을 본 유비가 중군을 휘몰아 조조 쪽으로 달려왔다. 뿐만 아니었다. 왼쪽에는 황충이, 오른쪽에는 조운이 각기 군사를 이끌어왔다. 유비와 황충 그리고 조운이 세 갈래로 지쳐들자 싸우기 전부터 이미 물러나고 있던 조주군은 그대로 무너지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조조는 달아나며 장수들에게 일렀다. 군사들에게 남정 땅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모이게 하라. 그러나 남정도 조조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곳이 못 되었다. 이미 장비와 위연이 그 길을 막고 불을 지른 것이었다. 남정이 적의 손에 떨어진 것을 알자 조조는 크게 놀랐다. 조조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황망히 말을 재우쳐 양평관으로 달렸다. 유비는 조조를 뒤쫓으며 곧장 남정 포주에 이르러 그곳 백성들을 안심시킨 후 공명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하여 이번 싸움에서 조조가 이토록 쉽게 허물어졌소? 공명이 소리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조조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말에 지모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지모에 자신이 빠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군사를 잘 부린다 하나 의심이 많으면 패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조조의 의심 많음을 알고 그 의심을 거꾸로 이용해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다시 공명에게 앞일에 대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지금 조조가 양평관으로 쫓겨났으니 그 형세가 외로운 지경이 되었소. 군사는 앞으로 어떤 계책으로 그를 물리치겠소. 그러자 공명은 장비, 위연 두 장수를 불러 영을 내렸다. 두 장군은 곧 두 길로 군사를 이끌어 조조의 양도를 끊도록 하시오. 또한 공명은 황충과 조운을 불렀다. 두 장군은 각기 한 띠의 군마를 이끌고 가서 양평관 주위의 산에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 한편 양평관에 이르른 조조는 그날로 군사를 풀어 유비의 동정을 살피도록 했다. 조조는 촉군이 자신들의 양도를 끊으려는 속셈임을 알았다. 조조는 허저에게 명했다. 그대는 날랜 군사 1천을 뽑아 양초를 싣고 오는 군사들을 호위해 오도록 하라. 허저는 곧 1천여 길을 이끌고 양평관을 출발했다. 허저가 가는 도중 양초를 싣고 오던 관원과 만나게 되자 관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장군께서 오시지 아니하셨던들 이 양초는 양평관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림군의 대장인 허저가 직접 군사를 거느려 오자 해량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술과 고기를 내어 바쳤다. 허저는 우선 양초가 안전한 것을 보자 기분이 흡족하였고 말을 달려온 뒤라 갈증이 나는 터에 술을 보자 마음이 움직였다. 연겁 후 몇 잔을 마시고 나니 취기가 올랐다. 이미 술기가 머리끝까지 올라 취응이 도도해진 허저는 날이 저물어 다음날 떠나자는 해량관의 말을 무시하고 밤에 이동하기 시작했다. 밤 이경 무렵이 되었을 때 수레는 포주의 험한 길에 이르렀다. 호련 어두운 산 그늘에서 북소리 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한대의 군마가 달려왔다. 장비는 곧장 말을 몰아 허저에게 덮쳐들었다. 크게 취해 있던 허저는 손과 발이 떨려 장비의 매서운 공격을 당해내지 못했다. 싸운 지 수합이 되지 않아 장팔사무에
어깨축지를 찔려 몸을 뒤집으며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허저의 군사들은 황급히 달려가 말 아래로 떨어진 허저를 구해 달아나기에 바빴다. 장비는 허저의 군사들과의 싸움보다는 공명의 영에 따라 양초를 빼앗는 일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이 달아나자 뒤쫓지 않고 수레를 거두어 들인 후 영채로 향했다. 한편 허저가 크게 다친 채 양초를 빼앗기고 돌아오자 조조도 더 이상 양평관에 들어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여겼다. 유비와 마지막 한판 싸움을 벌이기로 하고 출진 채비를 서두르게 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어오자 유비도 군사를 이끌어 나왔다. 양군은 각기 둥그렇게 진을 벌인 가운데 맞섰다. 유비는 유봉을 내보내 싸우게 했다. 조조가 급히 서왕을 부르자 서왕은 말을 재우쳐 한다름에 달려가 유봉을 맞았다. 한동안 창칼을 맞대 싸우던 중 유봉은 서왕을 당해내지 못하겠다는 듯 슬며시 말을 물리더니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조가 달아나는 유봉을 뒤쫓기 위해 대군을 휘몰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기만 하는 유봉을 보니 조조는 문득 의심이 일었으나 어느새 촉군의 진 앞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촉군의 영체에서 호련, 북소리, 징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말머리를 돌려라. 적의 개교다.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일던 조조는 분명 촉군에 복병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급히 소리쳤다. 앞만 보고 내닫던 군사들에게 갑자기 후퇴령이 내리자 제각기 다투어 달아나며 넘어지고 떠미는 가운데 짓밟혀 죽거나 상하는 자가 많았다. 의심 많은 조조를 이용한 공명의 계책이 또 한 번 보기 좋게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조조는 뒤돌아볼 틈도 없이 곧장 양평관으로 달아났다. 서왕도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뒤따르고 있는데 촉군은 숨돌릴 틈도 없이 급히 그들을 뒤쫓아 뒤처진 군사들을 찌르고 짓밟았다. 촉군은 양평관 아래까지 밀고 들어왔다. 성문을 걸어 잠그었으나 촉군은 물러나지 않고 거센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윽고 동문, 서문, 남문에서 불길이 일었다. 조조도 그 지경이 되자 더 이상 양평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여겨 길을 열어 양평관을 버린 채 달아났다. 크게 패한 조조가 촉군을 따돌리고 가까스로 야곡 계곡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또 티끌이 자욱하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만약 저 군사들이 촉군이라면 나는 이제 끝장일 수밖에 없다. 숨이 턱에까지 찬 조조가 한중의 계곡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단념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조조가 절망적인 눈으로 마주오는 군사를 바라보니 뜻밖에도 앞장선 장수는 둘째 아들 조창이었다. 나의 아들 황수아가 왔으니 내 반드시 유비를 깨뜨리겠다. 조조는 힘이 솟아 군사를 되돌려 그곳에다 영체를 세웠다. 우선 영체를 세워 군사를 수습한 뒤 다시 유비와 싸울 채비를 하기 위함이었다.